안녕하십니까. 박철순 TV입니다. 어제 6일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를 짓눌러 왔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중적 결단을 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가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기업이 출연하여 그들 우리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본과는 현재 공군만 재편을 둘러싼 미중 분쟁 격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경제안보 체제를 재건하려는 미국이 이번 합의의 강력한 조연 역할을 자처하면서 극한으로 치달된 한일 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원상복구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일본 보복 조치였던 수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의기투합하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경제협력에 재시동을 건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세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또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은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원천적인 세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경제적 마찰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 정책관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그때 미국이 일본이 소부장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할 때 우리나라도 그와 대응하는 조치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절차를 분쟁을 제소해서 절차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적 불협화음이 완화되며 미국의 한미일 경제 동맹을 통해 중국에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 조치는 풀이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선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일본과 매우 소원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미국, 일본, 미국보다는 중국에 약간 치우친 그런 외교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위협과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그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 간의 이 문제 해결에도 그러한 외교 정책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 복원이 급물살을 타면 16일, 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내면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셔틀 외교,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오고 가면서 문제 현안을 해결했던 그런 셔틀 외교가 중단된 지 12년 만에 다시 우리 외교가 정상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이제 국익을 위한 이런 조치가 또 야당과 피해 당사자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여러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앞에 국회 계단에서 반대 시를 가지고 참으로 수치스럽고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낀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강제동원 강행 규탄 시국 선언에서 전쟁 범죄자인 일본 당국이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 없다면서 시국 선언에 동참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시도한 이 문제를 야당과 협력하고 또 피해 대상자들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윤석열 정부의 능력이 시험되어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협력보다는 갈등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 한일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1894년, 1895년에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 청일전쟁이었죠.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5일까지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와 한일 합방 우리가 말하는 경술국치를 한일 합방을 체결해서 한국이 일본 지배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5년,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치하에서 신음하던 중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만 그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는 국교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그 한일 협정을 준비했었고, 이때 대한민국의 그 대학교 또 일반 시민 그 한일 그 감정이 그 지극히 높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한 2년 동안 정신없는 그 한일 협정 반대 데모를 했었습니다. 1964년, 1965년 2년 동안 한일 협정 반대를 맹렬하게 격렬하게 국민들은 했었죠. 그러니까 대세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재건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또 과거사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한일 협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그 한일 협정이 정식으로 1965년 6월 20일에 정식으로 조인됐고, 그 내용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 문제, 독도 분쟁 등에 대해서 그 확실한 결말을 내지 못하고 한일 간에는 계속해서 그 서로 반목하고 그 갈등을 겪었던 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 일본 만화, 일본 그 문화가 굉장히 그 한국 문화를 앞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기가.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본 문화를, 대중 문화를 수입을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이 또 80% 이상이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그 반대를 했었죠.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개방으로 인해서 그때는 우리 문화가 훨씬 열세인 것 같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K 컬처가 한국 그 문화가 일본 문화를 앞서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K 컬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협정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포항제철도 만들고 도로도 경부항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때 꼭 필요했던 자금을 운용을 해서 국가 발전에 활용을 했다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때 또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반대와 위안부들의 반대가 많았었죠. 이게 국민의 그때 여론에 의하면 70% 이상이 국민 한일 감정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18년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을 확정 판결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기업들에게,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우리 강제징용을 했던 그런 대기업의 우리 국민에게, 피해자들에게 판결을 하라,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었는데, 그 조치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는 19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 핵심 품목 3종을 한국 수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을 규제해서 우리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시자금을 지불하는데 그것을 우리 기업을 돈으로 해서 모아서 지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과 국민들 또는 그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로 나가자.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우리 국가의 그 피해가 크다,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그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이즈미나 아베 내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한국과 교류 협력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뜻이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일 양국의 관계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기록되고 또 앞으로 어떤 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기시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삼국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란 게 자기 국가를 지키고 또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외교인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이는 우리 대한민국 현 이치와 또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가상적인, 북한은 제일 적으로 본다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한편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될 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결합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한일 감정이 매우 심하고, 그들이 지배했던 35년 6년간의 뼈아픈 과거사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또 한미일 공조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외교 정책을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선의의 행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야당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채순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행복 찾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